여러분, 100세가 넘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 건강, 명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과연 끝까지 의미가 있을까요? 100세가 넘은 할머니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분들은 젊을 때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무 의미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100세 어르신들이 직접 말씀해 주신 인생에서 부질없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알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현명하게 살 수 있겠죠? 괜한 걱정과 후회 없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걸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썼구나 하고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값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세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것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돈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만을 위해 살다 보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도 결국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돈이 일정 수준 이상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거나 모든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질수록 더 큰 걱정과 불안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외롭다면 그 돈을 쓰는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추억과 경험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는 가족과의 시간, 소중한 순간을 돈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 다 쓰지 못하고 남겨놓고 갑니다. 오히려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으로 100세 어르신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인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지만 결국 남들은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고민하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내 삶은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다시 돌아간다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평가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사고 남들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만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이 있나요? 이 나이에 이걸 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꿈을 접은 적은 없나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남들의 눈치보다 내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다음으로 100세가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 너무 바쁘게 사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쁘게 사는 것이 반드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바쁘면 몸이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소진됩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좀 더 천천히 살 거리라고 후회합니다. 너무 바쁘게 사느라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바쁘게 살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살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를 살자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쁘게 사는 것보다 제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 미움을 품고 사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미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가장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건강에도 해롭다고 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내가 더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오래 품고 살다 보면 결국 나만 병이 듭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미워할 시간에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낫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이제 와서 보니 다 부질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 남에게 맞춰 사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구, 사회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결국 내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가족이 원하는 삶, 사회가 바라는 모습에 맞추다 보면 진짜 내 삶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해, 주변에서 기대하는 대로 살아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좀 더 솔직하게 살 거리라고 후회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남을 위해 희생한 삶은 결국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도 정작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내가 더 당당하게 살았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를 고민해 보세요. 다음으로 100세가 되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 늙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나이 드는 것은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젊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지혜와 경험이 쌓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인생 만족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늙는 것이 두렵다고 해서 그 시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남은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 외모가 변할 수 있지만 마음가짐은 젊을 때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늙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이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보세요. 다음으로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주름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주름 속에 쌓인 경험과 지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삶을 대하는 태도가 더 성숙해지고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여유롭게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외모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경험이 얼마나 깊어졌느냐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주름을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나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외모 변화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얻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다음으로 나이에 맞게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즐기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 어르신들은 그렇다고 해서 즐거움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게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만의 취미를 가진 노년층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연을 즐길 수도 있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몸을 단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몸과 마음에 맞는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00세 어르신들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행복을 즐기고 계신가요? 나이에 맞게 지금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매일 작은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100세 어르신들이 후회하는 부질없는 것들 어떠셨나요? 돈, 남의 시선, 바쁘게 사는 것, 미움, 희생,
늙음을 두려워하는 것 결국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지나고 보니 이건 정말 부질없었다고 느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면서 매일을 더 의미 있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75세) 남성이 재혼 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이 새로운 행복이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적 문제, 가족 간 갈등,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습관과 성격 차이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재혼 후 외로움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노년에는 결혼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 방식, 재산 문제, 가족 관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 재혼 후 후회하는 남성들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혼을 하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미리 알면 후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 재혼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둘이 함께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을 하고 나니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고 생활 습관 차이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기대했던 행복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고 후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재혼을 결정할 때 감정이 아닌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노년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노년 재혼이 왜 어려운지, 그리고 재혼 후 후회하는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미 재혼을 했다면 나는 지금 만족하고 있을까요? 혹시 후회하고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까요? 이제 노년 재혼이 늘어나는 이유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노년층의 재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혼자 남은 시간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후 외로움을 느껴 재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노년에는 주변의 친구나 지인이 점점 줄어듭니다. 외로움이 커질수록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욕구도 강해집니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재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활비를 나누거나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일부는 재혼이 아니라 사실혼 형태로 동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혼의 이유들이 실제 결혼 생활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외롭다고 해서 섣불리 재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젊을 때와 다르게 노년의 결혼은 생활 방식과 가치관 차이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단순히 사랑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유한다고 해서 쉽게 결정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75세 이후 재혼이 현실적으로 왜 어려운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이 고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배우자와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생활한 사람일수록 타인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는 노년 재혼에서 가장 큰 갈등 요소입니다. 서로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년층 커플은 결혼 전에 이런 논의를 깊이 하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혼을 하면 상속 문제나 재산 분배에 대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 문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쪽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해지면 책임의 범위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노년 재혼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됩니다. 결혼 후 생활 방식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습관 차이도 노년에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도 미리 합의해야 합니다. 재혼을 하면 오히려 외로움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지만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 재혼 후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혼 전에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건강 문제로 인해 돌봄이 필요해지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하거나 갈등을 일으키면 가족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후에는 감정적인 안정이 중요한데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혼 전에 충분한 대화와 준비가 없었다면 결국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후회하지 않는 재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재혼 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문제, 가족 갈등,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년 재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갈등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결혼 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돈 문제가 결혼 후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려 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문제가 커집니다. 일부 남성들은 재혼 후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결혼 전에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결될 것 같았지만 막상 결혼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상대방의 소비 습관이 본인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지출이 많을 경우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특히 한쪽이 빚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재혼했다면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재혼 후 상대방의 가족, 자녀, 친척들과의 금전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속받으려 한다는 의심을 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또한 본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간의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갈등이 지속되면 부부 관계는 물론 가족 관계도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자녀와의 갈등이 어떻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년 재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 중 하나는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부모가 재혼을 하면 자녀들은 경제적인 문제와 정서적인 부분에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재산을 새 배우자와 공유하려 하거나 상속 계획이 바뀔 경우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 자체를 반대하면서 연락을 끊거나 거리감을 두기도 합니다. 부모로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지만 자녀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큰 부담이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면 결국 부모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새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반대로 간섭이 심할 경우 갈등이 더욱 심화됩니다. 가족 간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재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며 더욱 반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부모의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되면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혼 전에는 자녀들도 부모가 행복하길 바라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감정적인 거리감이 생깁니다. 부모가 재혼을 한 후 자녀와 연락이 끊기거나 명절 때 찾아오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미리 조율하지 않고 재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행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기대했던 것과 현실의 차이로 인해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혼을 하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전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거나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노년의 결혼은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취미나 관심사도 다르면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하는 것이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과의 차이점이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 후에도 각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결혼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너무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반대로 무관심한 경우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경제적 문제, 가족 갈등, 생활 습관 차이가 쌓이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했던 것과 현실의 차이가 크면 오히려 독신 생활이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불안해서 재혼을 선택했지만
막상 결혼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결국 재혼이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려면 결혼보다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은 결혼 전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노년 재혼이 실패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합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결혼 전에 돈 문제를 깊이 논의하지 않습니다. 재혼 후 서로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 결정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쪽이 상대방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결혼 전에는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 후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면 결혼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재산 상속 문제도 중요합니다. 재혼 후 자녀들에게 남겨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일부 배우자는 재산을 공유하려 하고 일부는 각자의 재산을 지키려 합니다. 이런 차이가 크면 결혼 후 심각한 불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합의 없이 감정적으로만 결혼을 결정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노년 재혼에서는 경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격 차이와 생활 습관 충돌이 재혼을 실패로 이끄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젊을 때의 결혼과 달리 노년 재혼에서는 성격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온 두 사람이 갑자기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과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고 다른 사람은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식사 습관, 집안일 분담, 생활 방식 등이 맞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끗한 집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정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미나 여가 생활도 다르면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화 스타일이 다르면 사소한 의견 차이도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조용한 생활을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차이를 맞춰가려는 노력이 있지만 노년에는 적응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각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타인의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성격이 맞지 않으면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잘 지낼 것 같았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노년 재혼 후 각방을 쓰거나 별거 상태로 지내는 부부도 많습니다. 이제 건강 문제와 간병 부담이 재혼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년 재혼에서는 건강 문제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쪽이 건강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지만 건강이 악화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간병 부담이 따라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로 돌봐주겠다고 약속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간병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간병 부담이 집중되면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부부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면 서로를 돌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자녀나 친척들이 간병 문제에 개입하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혼 전에는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간병 계획을 미리 세워두어야 합니다. 간병인을 둘 것인지 요양시설을 이용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간병 문제는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재혼을 후회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년 재혼에서는 서로에게 의지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 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는 재혼을 위한 필수 준비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전에는 반드시 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할 것인지, 각자의 재산을 따로 관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남길 것인지도 재혼 전에 정해야 합니다.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혼 후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채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채가 있다면 결혼 전에 해결할 방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 재혼 후 후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만 결혼을 결정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재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제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이제 자녀와 미리 조율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전에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재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자녀들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상속 문제는 자녀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부모가 재혼을 하면 자녀들은 자신의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방지하려면 미리 재산 계획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혼 후 자녀와 새 배우자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새 배우자가 자녀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재혼에 대해 반감을 가지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합니다. 부모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혼 후 가족 모임이나 명절 계획 등도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에 대한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재혼 후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혼한다고 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서로의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전에 서로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면 결혼 후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 여가 활동, 집안일 분담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도 솔직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노년 재혼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미리 논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요양시설을 이용할 것인지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생활 방식과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 결혼 후 겪을 문제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재혼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와 준비 없이 결혼하면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이제 후회 없는 재혼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알아보겠습니다. 결혼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노년 재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젊을 때의 결혼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로 사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혼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층 커플들은 법적인 결혼보다 사실혼 관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법적 결혼을 하면 상속, 재산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며 동반자로 지낸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서적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동반자의 개념으로 관계를 맺으면 서로 부담 없이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고 법적인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틀 안에 갇히기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동반자로 지내면 필요할 때는 함께하고 혼자만의 시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법적 혼인의 부담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결혼이라는 방식이 최선인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 재혼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결혼을 결정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산 관리, 상속 문제, 건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재혼 전에 반드시 혼인 계약서나 재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법적 결혼을 하면 배우자는 자동으로 재산 상속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으로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혼 후 별거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문제로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유언장이나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간병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도 미리 법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료 결정권이나 재산 관리 권한도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보호 없이 결혼을 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감정적으로만 결혼을 결정하지 말고 법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두세요. 이제 재혼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결혼을 해야만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이유로 재혼을 고려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결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울 것 같지만 자유로운 삶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부담과 법적 문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함께할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노년층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모임이 많습니다. 재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실제로 재혼을 했다가 후회하고 다시 혼자가 된 후 더 만족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너무 급하게 결혼을 결정하기보다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년 재혼 후 후회하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혼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경제적 문제, 가족 갈등, 건강 문제 등 현실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혼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은 충분한 대화와 법적인 대비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인 선택이 아닌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혼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재혼 후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좋은 인간관계는 노후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인간관계는 건강, 경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며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내 집에 함부로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에 초대하면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소모되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려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절대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을 집에 초대하면 결국 내 평온한 일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노년층을 상담하면서 인간관계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친척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분도 있었고, 매번 집에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친구 때문에 우울해지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사사건건 간섭하며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가족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노후에는 건강과 평온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데 인간관계가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과 친구,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할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절대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을 집에 들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나의 평온한 삶을 지킬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어도 회복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한 번 받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심장병, 치매, 우울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지속하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반대로 갈등이 많고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중하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주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나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가 노후 건강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제 잘못된 인간관계가 노후를 어떻게 망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제목 잘못된 인간관계가 노후를 망치는 이유. 노후에는 평온한 일상이 가장 중요하지만 인간관계가 그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매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돈을 빌리려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결국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면 감정 소모가 커지고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노후에는 감정적으로 힘든 일을 줄이고 행복한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은 나만의 공간이고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을 자주 초대하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불편한 대화를 하고 감정을 소모하는 것이 반복되면 점점 지치게 됩니다. 결국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 반드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한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감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두기가 필요한 사람과는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이제 장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반면 부정적인 인간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교류는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무조건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과 교류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나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나쁜 관계는 스트레스를 주고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노후에는 오랜 시간을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노후가 훨씬 행복하고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노후에 절대 내 집에 초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려 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빌려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라도 돈이 오가면 관계가 망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이용해 돈을 빌리려 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를 망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노후에는 내가 쓸 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한계를 정하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 자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을 관리해 준다고 하면서 속이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기나 불필요한 투자 권유를 하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거나 위험한 투자 제안을 하는 사람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남을 비판하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번 불평만 늘어놓거나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에 초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울한 감정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편안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제 지나치게 간섭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간섭하려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질문하고 조언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내가 뭘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까지 간섭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내 집에 오려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미리 약속 없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불쑥 방문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서도 내 생활 방식에 간섭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것저것 간섭하며 본인의 의견을 강요한다면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나치게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사람은 내 삶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생활을 존중받고 싶다면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집은 나만의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가족이라도 선을 지켜야 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에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기대하고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노후에는 내 경제가 우선입니다.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거나 무리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사업 실패, 투자 손실 등으로 돈을 빌리려 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반드시 원칙을 세우고 선을 지켜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결국 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금전적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가족이 있다면 확실한 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제 가족 중에서도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갈등이 많으면 오히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감정적인 갈등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말싸움을 유도하는 가족이 있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간섭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녀가 부모를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소비 패턴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하는 경우입니다. 부모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형제나 친척 간의 재산 문제로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 문제로 인한 갈등은 한번 생기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스트레스가 쌓이고 정신적인 피로가 심해집니다. 노후에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도 감정적으로 불편한 관계라면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가족이 있다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방문할 때마다 문제를 만드는 가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라도 방문할 때마다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약속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생활 리듬을 깨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머물며 집을 자기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고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거나 내 생활 방식을 바꾸려 하는 사람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어야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문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주는 가족이 있다면 확실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방문 시간을 제한하거나 미리 약속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는 경우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내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도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지나치게 부담을 주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내 집이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인간관계를 정리해 보세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인간관계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위해 인간관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줄이고
긍정적인 관계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유머 감각이 있고 따뜻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반대로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관계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교류하면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지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후에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진정으로 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늘리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인간관계에서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한 거리두기가 노후를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금전적인 요구나 지나친 감정적 의존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방문을 너무 자주 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방문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대화를 강요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화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계선을 정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생활이 침해받고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도 내 생활 방식을 존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나의 감정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기보다 내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나를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형식적인 인간관계보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리려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주는 사람보다 진심 어린 관심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좋은 친구나 가족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감도 커집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역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는 노력을 해보세요. 이제 내 집을 지키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돈, 인간관계, 방문 규칙을 미리 정해두어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이라도 확실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금전적인 지원이나 무리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규칙도 정해서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은 나만의 공간이어야 하고 불편한 사람을 초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이 기본이 됩니다. 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면 무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편안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내 원칙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다 보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돈, 인간관계, 방문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이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얼마나 삶이 가벼워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락을 줄이고 방문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정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도하게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됩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면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간관계를 정리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관계를 줄이고 진정한 관계만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을 위해 꼭 지켜야 할 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를 평온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내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면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원하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은 나를 위한 공간이고 불편한 사람을 초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면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